어저께 이제 보통 이제 원래 제가 알고 있기에는 김건희 특검법이 대통령실로 이송되는 게 수요일로 알고 있어요. 오늘 날이었고 절차적인 부분이 있어갖고 근데 어제 이송이 된다고 이제 보도가 나온 잘못된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대통령실은 당연히 오면 거부권 행사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법에 즉시 거부권 행사하겠다. 오늘이 원래 예상된 신년 인사의 날이죠. 대통령실 신년 인사의 날. 이재명 대표가 거기 원래 가기로 돼 있던 행사였죠. 근데 간다 안 간다를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고 있는 행사였는데 지금 사실 이제 그 신년 인사에 안 가기로 했던 기류가 뭐였냐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다는 말에 대한 그 일종의 이제 그 반응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제 한동훈이가 했던 짓거리처럼 자기들끼리 건배하고 어제는 왜 저 KX는 칼을 이렇게 그 사건 듣고 나서 그 칼을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퍼포먼스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무슨 신년회 행사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소식을 알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뭐 쇼입니다. 뭐 이렇게 뭐 감탄사를 뭐 내지는 사람도 있었다는 그런 영상이 나돌았잖아요. 너무 참혹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는가. 그러니까 1950년대 해방 직후에 이렇게 막 혼탁한 그 상황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막 백색 테러하고 막 그 총으로 이렇게 서로를 쏴 죽이는 그런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대한민국 국군은 정신병이라니까. 그 정도 심각하다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시 말씀드려요. 한동훈이 똑같이 당했어도 우리는 여기에 잘못됐다고 비판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저쪽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폭력으로 하지 말자고 정치를 하는 거지. 실제로 폭력을 저지르면 어떡합니까? 전쟁을 해 그럼 차라리 옛날처럼 저 조선시대까지 뭐 역성혁명 일으켜가지고 다 목치고 그냥 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어쨌건 거부권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70% 정도가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분위기 속에서도 하겠다. 이거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여론을 맞서면서도 여론의 반대로 가면서도 당당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해요. 윤석열보다 더한 권력인 사람이 김건희구나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여론을 맞서면서도 총선에 이길 만한 뭔가가 있다라는 자신감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 피습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더라도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사실 민주진영 사람들의 어떤 본질적인 한계가 될 수밖에 없죠. 너무 슬픈 사실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선 때 김건희가 했던 말?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정말 소름 끼치지 않아요? 정말 소름 끼치는 단순하게 경찰, 검찰의 문제만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내가 죽게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내가 권력자야.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야. 뭘 못하겠어요. 이번에 디올백 받으면서도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와보니까. 이 자리에 와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 정말 잡아봐야 유튜버 정도 잡는 건가 했었던 저 말이 지금은 뭐 장관들한테도 다이렉트로 통화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파다한 와중에 뭔들 못하겠으니까. 여러분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진영에 있기는 한데 굉장히 그 뭐랄까요 심성이 착한 사람들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데 심성이 착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설마라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지금 벌어진 일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자의 범행은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이번에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을 인권침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 살다 이런 거지 발사기 같은 사람들 처음 봅니다. 저 말이 나오고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까치발 한 선생께서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부르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더라고요. 아니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은 이미 구속당하고 다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안 받은 유일한 김건희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디 김건희라는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느냐. 그래 도이치 뭐 이런 특검법. 거죠. 너무 그러니까 차라리 어처구니가. 그러면 KK 특검법이라고 하든지. 김건희라는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한다는 어떤 자기들만의 동의가 있으니까 저런 비슷한 그렇죠. 메시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선일보가 애쓰고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든지 얘네들 좀 지켜보려고 애쓰고 있긴 해요. 이번에 저 여론조사를 하는데 다른 여론조사에서 볼 수 없는 항목을 떠났어. 김건희 특검 거부권에 대해서 찬성 31, 반대 63이에요. 조선일보가 한 여론조사예요, 저게. 근데 여기다가 하나 해법을 넣어놓은 거야. 네. 총선 이후에 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넣어놓으니까 찬성이 55, 반대가 37 역전이 된 거잖아요. 네. 조선일보는 김건희나 윤석열 정권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있잖아요. 저 말을 질문 문항을 부드럽게 쓰면 돼요.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논란이 있고 나라가 시끄럽고 민생 그렇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요거는 묻어뒀다가 총선 후에 합시다라고 물어보면 상당수의 어떤 그 좀 성향이 좀 온건한 사람들은 그래 그것도 방법이겠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스킬을 집어넣는 거라고. 근데 저렇게 이제 뭐 김건희 특검을 총선 이후에 한다 그러면은 뭐 송영길 대표 수사도 총선 이후로 그렇죠. 미루고 다 이재명 총선 대표도. 이후로 미루면 되지. 왜 김건희만? 저 말 자체가 민주당만 때려잡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택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우리가 주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한테 국민의힘 입당하라고 권유를 하니까 김건희가 우리가 입당하면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하더라. 이게 1월 1일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가 입당하면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 이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입당하면은 우리 남편을 보호해 주실 수 있나 이렇게 그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 우리 입당하면 성렬이 대통령 시켜주면 나 보호해 줄 수 있어? 이 말은 본인이 더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핵심은 본인이 자기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여러분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 진짜 전쟁 상태에 돌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민주당 분열 세력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거 있잖아요. 오늘 푸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근데 저들은 사람이라는 전제로 우리가 자꾸 뭔가를 상상하고 대응하기 때문에 자꾸 실수를 하고 저들한테 뭔가를 뺏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당한 걸 보고 나니까 우리가 저들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도 굉장히 극단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들을 판단하고 가정해야 될지 아직 지금부터는 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결과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어제부로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은. 다시 태어난 거죠. 다시 태어난 예, 거야.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자작극 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저쪽은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본인들 어떤 그 집단 내의 어떤 뇌피셜이 그렇게 작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얘들한테 정치는 없어요. 윤석열이가 이재명 대표를 취임하고도 1년 7개월 동안 안 만나잖아요. 사실 윤석열이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범죄자라도 내 측근들은 다 만나고 좋은 자리 보내주고 여기저기 임명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만은 절대로 살려둘 수 없다. 끝까지 물고 뜯어라라는 걸 지금까지 계속 몸으로 보여줬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저 간단한 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조태용이 원래 외무부 장관이었죠. 아니죠. 미국 대사였죠. 네. 미국 대사. 다음에 안보실장으로 들어왔죠. 이 조태용이 국정원장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1년 7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주미 대사하고 안보실장일 때는 청문회를 안 하죠. 근데 청문회를 안 하는데 지금 청문회를 하려고 봤더니 음주운전 면허 정지 전과가 있는 거예요. 면허 정지면은 만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구조는 안보실장 밑에 이 안보실 1차장 김태우가 사실 임명한 자예요. 저 안보실장으로 갈 수가 김태우의 과거 전력 때문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조태용이를 또 바지로 앉혔어. 김태우 위에 김성환이 윤석열 40년지기를 앉혔다가 그 사람이 잘렸잖아요. 블랙핑크 논란 때문에. 네. 얘가 지금 국정원장으로 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진짜 궁금한 건 뭐냐면 얘가 누구 라인일까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이게 나는 KK 라인일 거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태효는
김태효가 처음부터 KK 라인인 거죠. KK였다. 옷 싸갔네요. 우리 대통령은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아크로비스타 옆집 아저씨 아니야. 왠지 갑자기 윤석열을 챙겨주고 싶다. 너무 불쌍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이 과거 음주운전의 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원장으로 강행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참. 그러니까 김건희는요 지금 이대로 두면 안 되고요. 진짜로 감옥에 넣어놓지 않으면 대한민국 큰일 날 상황이에요. 내가 봤을 땐 그래. 장관들이 뭐 저번에는 김행은 확실하게 김건희 라인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실 가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VIP 라인인지 KK 라인인지 사람들이 일단 그것부터 알고 본다고. KK 라인을 더 보호하는 느낌이 있다고. 김건희 요즘에 왜 안 나타납니까? 나는 진짜 걱정스러운 게 여론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작당하고 있다면 난 그게 더 소름 끼친다고. 맞아요. 지금 터진 일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싶어서 모든 네트워크, 모든 힘을 다 끌어모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당하고 있을 네. 그런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는 그런 의심병이 생겨야 돼요. 저거 김건희가 저지른 일이야? 김건희 라인이야라는 생각을 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상황인 거죠. 자, 1부 마치겠습니다.